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 국민의 차, 아빠의 차, 카니발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출퇴근 용도로도 딱 좋은 차, 중형 SUV 판매 1위에 빛나고 있는 기아 자동차 소렌토 한번 리뷰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이브리드가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당연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가솔린만 한 게 없습니다. 왜?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사실 하이브리드는 좀 키로수가 많으신 분들이 좀 뽕을 빼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가 좀 적으신 분들, 그러면은 하이브리드보다 오히려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등급으로서 3,822만 원의 차량 가격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129만 원 드라이브 와이즈 딱 하나의 옵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많이 아쉬운 차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옵션 어느 정도 넣어야 되나, 이 정도의 옵션은 꼭 넣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자, 셀프 모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기본적으로 소렌토가 이제 전륜 구동으로 나오는데 4륜 구동을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차량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일단은 4륜 구동으로 내가 하고 싶다, 그런 전차종 232만 원의 옵션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 그리고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리고 그래비티 이런 등급으로 나뉘는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부터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124만 원, 그리고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114만 원에 추가가 됩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차량은 안타깝게도 스타일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방향지시 등도 이렇게 할로겐 램프로 들어가 있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많이 아쉽습니다. 그냥 기아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면 스타일과 약간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스타일이 좀 빠지다 보니까 조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쉽냐? 일단 할로겐이라는 게 아쉽습니다. 요즘은 또 LED가 좀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진 게 아쉽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노블레스 등급부터는 이렇게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가 달립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서라운드 뷰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 기아 자동차의 이 옵션 장난질, 이따 실내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현대 자동차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 기아 자동차는 조금의 장난질을 좀 하고 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변경이 되었죠. 이렇게 일자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패밀리룩을 지향하기 때문에 뭐 소렌토라든가 아니면 뭐 카니발이라든가 전면의 헤드라이트 모양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일단은 효자 차량답게 일단 원가 절감을 많이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릴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그만큼 하지 않았고, 하단부도 보시게 되면은 뭐 플라스틱과 블랙 하이그로시 조합이 좀 있지만 그나마 원가 절감을 많이 하지 않은 차량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좀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차량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서 측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타일 옵션 넣어주시는 게 좋죠. 114만 원인데 아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방향지시 등도 물론 LED로 나올 뿐더러 이 휠인데 사실 이 휠이 기본 휠이 나쁘지는 않아요. 18인치 휠로서 나쁘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쫙 보여드리면 나쁘지는 않지만 스타일 옵션 114만 원이 들어가면은 1인치 업이 아니라 2인치나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20인치 콘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스타일 넣어주는 게 조금 괜찮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후석 승객 알림 이런 것들이 가능하긴 합니다. 안전 사양은 하나 들어가 있지만 편의 기능의 옵션들은 좀 많이 빠진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옳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커넥트 옵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식으로 누르셔야 된다라는 단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왜냐면은 스마트 커넥트라는 옵션 자체가 디지털 키, 그리고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그리고 지문 인증 시스템인데 59만 원의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전장 길이 5m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지만 4,815mm로서 5m가 많이 안 됩니다. 중형 SUV로 속하고요. 4기통 가솔린 엔진 탑재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저공해 2종 혜택, 그리고 저공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281마력의 43토크로서 일단은 가솔린 2500cc를 탑재를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은 좋습니다. 복합연비 10.8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연비를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가 힘든 차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후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전과 후 달라진 게 많이 없습니다. 이 테일램프가 떨어져 있냐 이어져 있냐 이 차이예요. 근데 뭐 여기는 뭐 디자인은 바뀌었지만 여기가 이제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 요것만 보시면은 야 페이스리프트 차냐 아니냐 딱 알아볼 수 있는 구조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에도 와이퍼 히든으로 숨어 있죠. 와이퍼 히든으로 숨어 있기 때문에 와이퍼가 이제 생명력이 조금 연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하단을 보시게 되면 머플러 팁은 따로 없고 보게 되면은 이 후진등이 따로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대, 기아 모두 다 하단으로 위치해서 나오는 거는 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쉽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 있고요. 사실 7인승을 하시는 분들은 뒤에 이제 인원을 가끔 태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5인승이나 6인승이 가장 많은 판매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7인승도 판매가 많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가운데가 없어지니까 6인승이 가장 좋습니다.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2명을 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포지션으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6인승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폴딩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여기 트렁크에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시거잭이 있기 때문에 캠핑 하시는 분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겠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히든 스테이지 공간이 되게 신기합니다.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일단 1층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렇게 소화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작게나마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살짝 파여 있기 때문에 홈이 파진 부분 사용하시면 되고, 두 번째 히든 스테이지 공간을 보게 되면 미쳤습니다. 진짜 뭐야 이거. 진짜 히든 스테이지 공간마저도 이렇게 심쿵하게 만들다 보니까 역시 중형 SUV 왜 1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역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어주면은 판매가 잘 되는 게 아닐까 봅니다.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기아 자동차의 옵션 장난질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노블레스에서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 시트가 나오죠. 근데 기존만 보더라도 시그니처 등급을 하지 않으면은 이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뭘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옵션을 기아 자동차에서 많이 짜맞추죠. 한 개만 넣을 수 있게끔 안 하고 여러 개를 선택을 해야지만 무조건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만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넣고 싶다, 안 됩니다. 왜냐면 빌트인 캠 2랑 같이 해야 됩니다. 119만 원의 옵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아쉽지 않나 저는 느껴지는데, 그리고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만 하고 싶다? 안 됩니다. 액티브 엔진 사운드랑 후석대야 같이 들어갑니다. 64만 원이고요. 이런 옵션 장난질들 때문에 사실 한 개만 넣을 수가 없어요. 내가 요것만 넣고 싶은데 요걸 빼고 싶다? 그런 부분들도 안 돼요. 만약에 일단 프레스티지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12.3인치 클러스터를 추가를 하지 않으면은 어라운드 뷰의 기능의 옵션도 넣을 수가 없다라는 뭐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보다 옵션 장난질은 솔직히 기아 자동차가 좀 심하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도 뭐 노블레스 등급에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많이 발전을 하기는 한 거지만 조금의 발전은 더욱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로 덮여져 있죠. 이런 부분들 아쉽다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죄송스럽지만 안 씁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도 끄고 다녀요. 저한테 좀 안 맞아가지고 어질어질합니다. 그래서 잘 안 쓰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옵션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노블레스 등급을 해야지 이 일체형, 이 와이드 콕핏이 생기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와이드 콕핏이 없으면은 조금 제가 봤었을 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지 좋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있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써보신 분들, 반자율주행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진짜 필수입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운전할 때 진짜 좋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는 C타입으로 나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USB가 이제는 탑재가 되고 읽기도 빠르고 그리고 정확성도 높은 C타입으로 이렇게 제공이 된다는 점이 있고요. 기존 이제 페이스리프트 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 모니터도 굉장히 작을 뿐더러 이 공조기도 진짜 너무 작아요. 차 크기에 비해 이만해, 너무 작아요. 하지만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커졌고 공조 타입도 터치 시기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소환이 되는 이런 옵션들이 있죠. 처음에 누르시면은 이제 홈이나 맵 이런 것들이 있고, 한번 밑으로 누르게 되면은 공조기로 변한다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진짜 편리합니다. 하나의 터치식 모니터로 두 개를 누릴 수 있는 옵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다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팔걸이 이제 수납판 보면은
역시 국산차는 너무나도 해자스럽다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수납함들이 굉장히 국산차는 잘 돼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워크인 디바이스 이 옵션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좀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편해요. 진짜 이거 없어서는 안 될 옵션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보신 분들이 다른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 이 워크인 디바이스가 없다 그러면 사설업체에서 튜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실내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넓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전장 길이가 4,900mm도 되지 않는데 전륜구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넓은 차량이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진짜 너무 넓기 때문에 진짜 4인 가족이 타기, 그리고 뭐 물론 어린 자녀가 있으면 5명까지 타는 것도 어렵지 않은 차량이고, 그리고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내 포지션에 맞춰 가지고 이제 운전석에 탑승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아쉬운 점은 아니지만 뭐 포존 에어컨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20V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구멍이 나오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잘 써요. 캠핑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옵션은 뭔가 쓰게 되더라고요. 저게 의외로 굉장히 좋아요. 뒷좌석에 이렇게 수동 블라인드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시그니처로 가지 않아도 노블레스만 하셔도 차량은 굉장히 좋다. 하지만 시그니처로 가면 좋고, 아니면 노블레스로 갈 거면은 스타일은 꼭 넣어줘라 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이 소렌토 차량 오래 걸립니다. 판매 1위기 때문에 발주를 넣어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차량인데, 리스 장기 렌트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빠른 출고, 좋은 견적은 두말할 것 없으니까 기분 좋은 출고 오기 약속드릴 테니 제이오토 플랜과 함께 하시면은 정말 기분 좋게 웃으면서 출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